보이시죠? 네. 자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부장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흰색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이 두 사람이 옷이 좀 겹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부장님하고 인사 좀 할게요. 혹시 오늘 부장님 처음 보시는 분 없죠? 아닌가? 부장님 어때요? 부장님의 첫인상을 저희가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의 첫인상. 부장님, 아까 어떤 분이 부장님 굉장히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시대요. 안 날카로워요. 너무 부드러운데. 단아하신 것 같아요. 무섭게 감사합니다.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기셨어요. 나 무섭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근데 부장님이 첫 인상을 보면 카리스마는 확실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부장님 인상 좋으신데 보증 좀, 그만해요. 그만해요. 저음이 매력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제 음성이 한 톤이 좀 낮아요. 근데 노력한 거예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한 톤이 높았어요. 이런 음성이었어서. 네. 많이 노력했어요. 어떤 분은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님 같다는 느낌. 아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굉장한 건데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왠지 안 뽑아주시게 생겼어요. 안 뽑아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은 되게 약해요. 인상은 강해 보이는데 미치겠다. 다 뽑아주고 싶어. 맞아요. 부잣집 며느리 느낌, 신뢰감 있는 목소리예요. 네. 좋은 평가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애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같다고. 제가 안경을 쓰면 사감 선생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평소에 안경 쓰세요? 가끔 써요. 가끔. 네. 방송에서는 한 번도 안 써주셨죠? 네, 그쵸? 안 썼어요. 네, 다음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모습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 없는 안경을 하나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네. 저희가 어떤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금융업이죠. 금융업이죠. 사실 금융업 상당히 방대해요. 네. 한 가지만. 1, 2, 3, 4, 5, 6, 7, 8, 네. 4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저희랑 취업 하셨던 전화 분이에요. 연결. 근데 그분이 취직이 되셨어요. 어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자기 취업됐다고 축하해달라고 어유 축하드려요. 그러시면서, 정말 잘 되셨네요.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부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네. 싶었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근무 시작하시면서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본인의 경력 목표, 커리어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로서의 길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 또 수많은 친구들이 그 시작을 하고 싶어서 애타게 또 기다리는 친구들이 네. 많이 있어서요. 네. 오늘 그 친구들 위해서 금융권 취업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금융권이라고 하면 채팅창에 좀 물어볼게요. 금융권. 보통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은행. 당연히 그렇죠. 은행 나오겠죠? 은행. 악성무조님이 취업하고 나서도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저거 공감해요. 제가 사실은 하는 일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거예요. 커리어 관리. 참 중요해요. 그래서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하고 난 이유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 생명, 증권, 보험, 자산관리사, IB, IB 누구였어? 잘 많이 하네요. 네. 그다음에 증권, 금감원 이야기도 있고요. 네. 자율학습님께서 전북대 경영으로 증권회사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는 저희가 조금만 더 이따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이야기도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야 안녕. 재무 설계사분도 재무 설계사 부분도 그렇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있고요. 또 사채요. 사채. 사채가 근데 그건 사금융. 우리 사금융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사실 전 요즘 TV 광고를 보면 좀 겁이 나요. 사금융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사담이니까. 그 케이블 TV나 종편을 보면 사실 감성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금융 회사들이. 뭐 여자 크레딧, 뭐 웰크레도니까 러시앤 캐시, 뭐 무과장 나오고 뭐 그 여자만을 위한 뭐 그런 금융 뭐 맞아. 가끔 택시도 타야지 버스만 타고 다니나 뭐 이런 광고도 하고 감성 광고 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이 자본 중에 이제 정상적인 사금융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금융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잘못 쓰셨다가 정말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그게 있어요. 보통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그 사금융의 경우는 그 정부 규제상으로 법정 한도가 39%까지예요. 이율이. 39%까지요. 그러면 100만 원을 빌리면 39만 뭐야? 원까지는 법적으로 물러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지만 39%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100만 원 39만 빌리면 원 갚아요. 그냥 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수수료로. 근데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낮게 측정을 하겠죠. 그렇죠.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다른데 가급적이면 그건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자본들 중에 사실 34.9%로 내려갔대요. 네네. 그 자본들 중에 일본계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런 네. 금융권에서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요, 네. 대학교 친구들 많이 생각 안 하고 이제 네. 광고 보고 쉽게 돈 쓴다, 네. 뭐 전화 한 통이면 쓸 수 있다 하니까는 네. 사실 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리볼빙, 뭐 이런 거 마이너스 통장, 맞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 돈만 갖다가 일단 갚아두고 아니면 사두고 나중에 갚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또 친구들이 손해를 맞아요. 보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쓰시겠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국내에 처음, 이제 이렇게 광고가 일반화되기 전에 제가 이런 그 사금융업체 쪽하고 일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회사의 이름은 다 달라요. 네. 다 다른데 실제 자본은 한 회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좀 약간 변형이 됐지만, 근데 그 회사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일본계 자금이고 한 사람의 자금이에요. 누구요? 한 사람의 자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이 갖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빌리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게 한 사람한테 나온 자본이든 뭐가 됐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도권 금융 안에서 그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돈을 빌려 썼어요. 그런데 갚지 못했다. 이러면 그냥 단순한 신불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취업 네. 외에도 들을 수 있는 어떤 네. 인생의 팁이랄까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늘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채팅창에 어제부터 제가 광고를 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고 어제 방송부터 내일 뭐 어디 거 할 거냐 어디 거 할 거냐 물으시는 분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은행과 금융권을 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보통 그럼 은행 취직을 준비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 또 네. 있죠. 요거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사실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전부예요. 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금융권들이 있다 보니까 제3금융권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제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시중은행들,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네. 외환은행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은행들 있죠. 뭐 전북은행이라든지,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지방은행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수협, 그 다음에 농협. 이 정도 범위까지가 제1금융권입니다. 네. 그리고 제2금융권은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들, 뭐 은행을 카드사? 제외한 뭐 카드, 보험,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도 제2금융이에요? 예, 어. 종합금융회사, 종금이라고 얘기하죠.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 네. 요 정도까지가 제2금융권이고, 네. 나머지는 제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외됐기 때문에 제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럼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사금융회사들 네. 그런 쪽들을 보통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얘기를 뭐 하죠. 러시앤캐시나 뭐 이런 대부업체들. 대부업체. 대부업체구나. 그거는 뭐 은행이라고 네,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축은행이라는 유사한 이름들을 많이 써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잘 보셔야 되고
그 제도권 금융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도권 금융이라는 거는 그 기준이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기준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오픈을 할 때, 개설을 할 때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도권 금융이냐 그 외에 비제도권 금융이냐 요것도 아니 그러면 보셔야 비제도권 돼요. 금융이면 나라가 이 금융기관을 통제할 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권,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돈이 오고 가고 경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부분을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제도권 금융이죠. 근데 뭐 최근에 어떤 그 대부업체에서는 광고를 할 때 뭐 어느 회사도 우리도 뭐 제도권 금융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을 얘기를 해서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취업을 다들 처음에 뭐 금융권이다 하면 일단 은행을 취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 이런 게 있어요. 옛날부터 뭐 집에 검정고시 붙었다 그러면 마을의 행사긴 하지만 은행에 붙었다 하면 이건 거의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집안 동네 잔치가 되거든요. 예,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은행에 붙었다고 하면은 거의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을 놓으시거든요. 또 잘 갈 것 같고 아들내미도 이제 더 이상 대출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은행권 취업을 굉장히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맞아요. 어른들은 좋아하시죠. 예, 어때요, 사실? 근데 많이 전망이? 바뀌었죠. 금융권도 사실은. 네. 예전에는 은행 이러면 사실 뭐 평생 직장 공무원 같은 느낌의 그런 그 직종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은행 내부도 조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 금융권 내부도 많이 조정이 됐죠. BJ 붐스님이 현재 HSBC 다니는데 골드만삭스 가시면서 요건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를 할 테니까 계속 방송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은행권 취직은 보통 누가 여러분 자 취직에 관련된 질문만 여러분 해주세요. 누가 보통 준비를 하나요? 금융권. 네, 금융권. 보통은 상경 계열 출신들이 많이 지원들을 하시죠.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금융권이 사실 전공의 제한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최근의 경향이 뭐냐면 금융권들 공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스펙을 가리고요. 스펙하고 그 전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비중을 낮췄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원서에는 스펙 자체나 자격증 자체를 적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 저도 항목을 그런 아예 얘기 빼버린 들었어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그 기업들의 추세가 이제 자기소개나 심층 면접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스펙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스펙도 사실은 금융권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사실 그 단계별로 고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아이비리그 출신이거나 아니면 탑 10 안에 들어가는 MBA 출신이거나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 그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행에 고용하는 광범위해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기 그렇죠. 때문에 꼭 스펙이 보통을 낼 수가 좀 힘들군요. 네. 그래서 뭐 꼭 나는 대졸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지원할 수 없다든가 대졸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이 요즘 추세가요 이렇게 탈스펙화 네. 돼간다라고 네. 얘기해서요. 탈스펙화라는 건 뭐 스펙을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는다. 근데 입사 지원서에 자격증란을 폐지했어요. 그럼 기존의 자격증을 다량 보유한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 때 밀고 나가야 할까요? 그 자격증은요,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좋죠. 좋은데, 지금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할 때 혹시나 이제 그 자기 소개를 하거나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은행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거기에 살짝 끼워 넣는 건 좋아요. 그걸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거는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필을 하지 않는 거고 또 너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금융업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또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부각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만 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좋죠. 아무래도 동점자라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더 선호하겠죠.
보통 이제 제가 이건 제 친구들의 경우를 본 건데 대학을 고용학과 나온 친구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학과를 준비하기 전에 일단 부품 꿈으로 CPA를 준비합니다. CPA가 한국 회계사예요. 단계죠. 회계사를 준비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사법고시만큼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거의 고시 수준으로 뭐 한 1년에서 2년씩 막 거의 그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학원 앞에서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를 그러면 이제 손을 만약에 놨어. 회계사를 도움에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CFA. CFA라고 재무분석사예요. 그래서 이 재무분석사 시험을 좀 준비를 하는데 요게 또 영어로 봐야 돼. 그래가지고 요게 쉽지 않아요. 게다가 레벨 1, 2, 3가 있는데 그 1, 2, 3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매번 또 돈을 내야 되고 시험비도 엄청 비싸요. 한 번 볼 때마다 130에서 150만 원씩 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안 붙으면 엄마한테 또 돈 달라고 하고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CFP도 있어요. CFP 증권사에서 있죠. 많이 쓰시는 CFP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다 따면 정말 취업이 잘 되냐? CPA는 그나마 좀 그래도 길이 있는데 CFA나 CF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직업을 개런티하진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없는 애들보다 좀 노력을 했네. 요즘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아니 동점자라면 아무래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한테 우선순위를 주겠죠. 네. FRM도 있고요. 맞습니다. 국제재무위험관리사.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뭐 대학교 생활을 충실하고 계시고 준비할까 말까 하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금융권으로 쭉 가시려면 그게 있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은행에 있는데 은행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따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쟤 저거 있대. 쟤 저거 없대가 나눠져요. 그게 뭐 승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상사들이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의 어떤 여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선 다 따요. 은행권에 있다 보면은. 입사해서도 사실은 따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런이 안녕. 왜 이렇게 진지해요. 오늘 취업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증권 쪽은 말씀 안 하시나요? 증권도 들어가야죠. 네. 증권은 그냥 증권사에서 보통 일을 하면 그냥 뭐 증권사도 굉장히 파트가 여러 가지잖아요. 다양하죠. 혹시 여러분 은행에 취직을 하면 혹시 은행 창구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보통 은행에 가시면 제가 알기로 한 몇 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그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일단 은행 창구에 가는 게 1번이에요.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는 은행원은 없어요.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부서로 가게 되는데 자 고졸 취업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고졸 취업과 대졸 취업의 월급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있죠. 우리 그 기업, 특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갖춘 기업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급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인사부에서 나누는 등급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을 하신 분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는 분은 뭐 4등급, 그 다음에 전문대졸 뭐 3등급, 뭐 대졸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 등급에서 이제 경력이 있으면 경력 연수에 따라서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호봉이 또 있고 등급은 다 있어요. 연봉차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 질문은 그 은행 텔러예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시면 은행 텔러만 일하시고 그 본사에서 일하기는 좀 힘드세요. 본사 안에 부서에서 일하기는. 그러면 은행에서 막 이 텔러로서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내공을 쌓으시고 은행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한들 대졸이 아니면 결국 본사에는 못 가시는 건가요? 꼭 본사를 들어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본사는 사실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고졸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텔러라고 하죠. 창구 쪽에 많이들 가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지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 인원이 200명이라고 그러면 지점 인원은 거의 그 본사 인원의 몇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의 80%, 전체 직원의 80% 정도는 지점 직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서 계속 경력을 1년차, 2년차 쌓으시고 호수 계장, 뭐 주임, 과장 이렇게 승진하시면서 지점들을 옮겨 다니면서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면 계속 호봉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우리 시중 은행 가서 만나실 수 있는 텔러들도 사실은 고용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계약직들이 많아요.
계약직. 그거 저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약직.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조금 첨언을 드리면 계약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반드시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공채를 통해서 입사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공채 출신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공채를 뽑는 인원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줄어요. 그 과거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한 3년, 4년을 보면 공채를 뽑는 인원수는 계속 줄어왔어요. 줄어왔고 왜냐하면 글로벌 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권들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공채의 비율은 계속 적어지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창구라든가 있어야 될 직원들의 수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방식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은행의 계약직. 쉽게 얘기하면 4대 보험이 은행 직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노동법상으로 보통 2년 이상은 그 계약을 갱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도 해요. 지방은행이라는 게 뭐 부산은행, 그렇죠. 제주은행, 전북은행, 뭐 전북은행. 이런 은행을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은행이나 이제 시티은행,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은행, 이런 은행들은 2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직원을 교체를 해요. 그런데 직원들 교체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용 방식 중에 하나가 계약직인데 계약직도 직접 계약이 아니라 파견 회사를 통한 계약. 우리 은행에 가면 그 보안 요원들 있잖아요. 네. 보안 요원은 거의 100% 용역이에요. 100%예요. 용역으로 다른 기업, 용역회사 소속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청원경찰이라고 얘기하죠. 그분들.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청년들. 네. 자, 그러면, 자, 나는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계약직이 싫다라는 거는 약간 어떤 피해의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그럼요. 그럼 나는 계약직으로 2년 하고 팽당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또 당할 다른 수만 있나?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이제 이력서 아까 경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오셨는데 네. 사실 첫 직장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해요. 정말 중요해요. 내 경력의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거든요. 이제 정말 깊게 나오네. 네. 이 우리의 취업 시장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속도감이 있죠. 네. 내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달리는 기차야. 나는 내 인생을 막 정말 달리는 기차인데 이 줄에서 나란히 걸어가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삐끗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다시 그 기차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구조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경력을 삐끗했단 말이야. 네.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물어봤죠. 제가 조선업종에 있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경력을 삐끗해서 떨어졌어. 그래서 한 3, 4년 공백이 생겨요. 네.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맞아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첫 직장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근데 내가 금융권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규직 공채로 들어가기 사실 힘들어요. 정말 바늘구멍이거든요. 정말 많은 구멍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나는 우리은행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면. 사실 계약직도 쉽지 않아요. 들어가요. 맞아요. 들어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요. 그럼 나는 거기 시스템을 알고 거기서 나를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줬다는 거죠. 인큐베이터가 된 거예요. 그럼 난 거기서 금융권 시스템도 알았고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경력도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금융권 같은 은행권 안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가 보여요. 내가 가고 싶은 분야도 생길 거고. 그러면 나는 2년이라는 우리은행 경력을 가지고 다른 은행의 정규직 경력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발판이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약직이라면 다 계약직 친구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규직을 될 것인가 연구해. 그래도 이 친구들은 취업을 안 한 친구들보다 좀 나아요. 그래서 계약직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자. 그래가지고 요때 금융의 각종 중요한
이것들을 다 따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갔다가 제 아는 친구도 CFA 레벨 3까지 다 따놓고 영어 2년 안에 공부도 다 하는 거예요, 따놓고 그 사이에. 영어 공부도 하고 국민은행 정직원으로 갔어요. 요즘은 그 신입사원 공채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경력직은 같은 업종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공채 공고나 외부에 공고 안 내고 아름아름 소개로 채용을 하거나 특채 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계약직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보조뿐 아닐까요? 그렇지 그러시는데. 않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맞아요. 시카 헤드헌터님 혹시 프랍 트레이딩이라는 부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프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레이딩 쪽일 거예요. 그 증권사가 우리 이제 보통 리서치 파트가 있고요. 네. 기업금융이라고 하죠. IB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파트가 있고, 네. 홀세일 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 뭐냐면 주식 사고 파는 거. 네. 예. 그쪽에, 트레이딩. 그 주식을 할 때 이제 주식을 하려면, 그 주식을 사고 팔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본을 이제 자기 자본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낸 자금으로 운영을 하느냐, 네. 그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자기 자본 활용이라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프랍이라고 해요. 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할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죠. 성적은 내가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느냐? 네. 내가 과연 들어갈 수는 있는 거냐? 계약직이라도 사실 네. 토익 그럼 영어는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던 경험에 의하면은 영어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영어 낮은 애들이 없어요. 일단 맞아요. 뭐 학교는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정말 다 준비들을 근데 하시기 때문에. 다 너무 준비를 잘하고 은행권이란 게 워낙 좀 직업적으로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 영어가 낮은 아이들이 없어요. 하지만 850이냐 950이냐 정도의 사이에서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보통? 보고 일단 애들 만나보고 800? 얘기하자요. 800 800도. 정도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상경계 사람들만 은행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않습니다. IT를 요즘에 엄청 많이 뽑고 있죠. 많이 뽑죠. 자, 기계공학과도 금융권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IT 분야 분들이 어떻게 은행권에서 일을 하실 수 있죠? 요즘 사실은 IT가 화두예요. 네. 이제 금융 그러면 상경계, 인문계 이쪽만 갈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하시는데 요즘 블랙홀이죠. 이 IT 쪽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금융권에서도 공대 출신을 많이 뽑습니다. 핀테크 때문에 IT 많이 뽑아요. 맞습니다. 라는 분이 핀테크. 계세요. 핀테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여기 되게 똑똑하신 분 되게 많나 그러게요. 봐. 핀테크 아세요, 여러분? 핀테크. IT 보안이요. 핀테크 몰라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핀테크는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예요. 파이낸스가 FIN으로 시작하고 테크놀로지니까 핀테크.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뭐 결제 과정,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전자지갑, 카카오페이 이런 게 다 핀테크예요. 그리고 그 우리 휴대폰 이렇게 버스에다 대면 결제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티머니, 간편 결제. 티머니. 그렇죠. 이런 게 다 핀테크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다 뱅킹 다 하고 그렇죠. 그런 모바일 쪽,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요, 은행을 안 간 지가 한 1년이 넘었어요. 저 은행 안 가고, 저는 모바일로만 모든 은행 일을 봐요. 네, 맞아요. 보통 모바일 다들 많이 그럴 거예요. 하고 요즘 모바일 앱 설치하라고 난리들이죠 난리죠. 정말. 은행 갈 때마다 갈 이제 때마다. 창구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간편 결제 시스템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 이 빅데이터가 최고의 화두가 될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빠졌나 보다. 소리가 안 나요. 네, 네. 네네. 그 빅데이터가 뭐냐면 네. 사실 되게 재밌어요. 맞춤형 광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네. G마켓을 자주 들어가요. 네. 아니면 롯데닷컴을 자주 들어가요. 근데 제가 주로 보는 게 거기서 원피스를 본다. 네. 이러면 그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피스를 잘 사요. 그러면 저 사람은 40대 대졸 여성의 사무직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네. 원피스를 자주 사입니다라는 게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다 통합이 돼서 거기서
추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 광고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만약에 G마켓이라면 G마켓 안에서 빅데이터가 그렇죠. 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예. 그럼 데이터가 각각의- 통합이 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정치에도 많이 쓰이죠. 오바마 대통령 선거할 때도 사실 이 빅데이터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유권자들이 어떤 콜라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까지가 다 이 빅데이터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 수집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화두가 그렇죠. 되지 않았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라고 해서 그 데이터가 우리 개인정보 말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이제 좀 오픈을 할 만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신화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오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좀 무섭죠. 모든 데이터가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료 시장에서도 사실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구매할 때 구매 패턴이 뭐 음료수를 많이 산다. 네. 그런데 뭐 음료수를 많이 사는 사람들을 보니 뭐 당뇨병으로 병원에 가는 비율이 높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통계적인 나오는 거예요. 거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고 이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아요. 빅데이터. 그래서 오늘 있죠. 방송 같은 경우는 은행권이라고 하면 맞아요. 보통 상경계 친구들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IT 관리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공대분들도 네. 상당히 관심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그리고 많은 사실 이제 이점이 있죠. 보안이 사실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죠. 네.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 농협에서 뭐 맞아요. 우리 인터넷 뱅킹. 정보 다 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더니 이제는 쉽게 어떤 증명서나 뭐 금융상품을 제가 해지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으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을 할 때도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고요. 신분증도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그 기간이 딱 맞는 신분증.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문제가 아주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고 네. 이게 온라인도 그럴 거고요. 인터넷 기반도 네. 모바일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보안 전문가들 많이 필요하고 보안 전문가들. 네, 그래서 공대 출신들 많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업계에서는 고졸부터 정말 뭐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까지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에다 하다 보니까는 네. 이렇게 공대분들도 충분히 은행권에서 일을 수요가 하실 수가 많아요. 있죠. 어떤 분이 이런 거 질문하셨어요. 혹시 그 캐피탈 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냐고. 캐피탈 어떤 캐피탈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글쎄 그건 조금 캐피탈 회사에 조금, 대해서 이렇게 캐피탈 근데 캐피탈 회사는 거의 경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돈 자체 묻죠 뭐 이제 제가 넘어가 보도록 캐피탈 회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할부금융 회사들이 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할부금융. 우리 네. 네. 예를 들어 자동차 살 때 같은 거 네. 할부하는 거 현대도 현대 외의 그 캐피탈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사실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참 갖다 붙이기가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캐피탈도 우리 보통 사금융회사에서도 캐피탈이라는 단어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 그렇게 그 캐피탈이라고 크게 쓰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네.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니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어떤 사람을 찾냐? 내가 어떤 걸 어필을 해야 내가 취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간단하게 만약에 얘기를 좀 해주시지. 제가 생각에 너무 이제 광범위해가지고 이게 어떤 뭐 성실해 보인다. 뭐 은행에서 돈을 다루니까 굉장히 투명해 보인다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 이게 취업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금융권을 비롯해서 네. 다들 보는 게 요즘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심층 면접하고 자기소개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반으로 가면서 네. 사실 깊이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안정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네. 네. 얕게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막상 이게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할 때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을 정말 많이 보죠. 근데 특히 금융권은 인성을 더 많이 봐요. 그래요? 성실함, 그렇겠지, 신뢰, 그렇겠죠. 정직. 왜냐하면 그 돈을 만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금융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일단은 정직함이나 성실함 정말 기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고객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고객을 접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호감형 인상을 좀 가진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은행권 분들을 많이 좀 알고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은행권 분들은 은행권, 이건 IB 쪽 말고 투자은행 쪽 말고 그냥 일반 하나은행, 우리은행, 은행 쪽 분들은요. 네. 엄청 성격이 세고 막 리더십이 강하고 이런 분 많이 네. 없어요. 그냥 맞아요. 안정적이게 회사에서 꼼꼼히 일하, 특히 꼼꼼한 거 좋아하시고, 너무 막, 나는 막 전교 회장했고, 막 학생 회장,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고, 그냥 안정적이게, 성실하게,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난하고,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약간 나와서는 큰 사업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 뭔가, 약간 안정적인 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맞아요. 회사에서 뽑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원래 금융권이 좀 보수적이죠. 카드사랑 보험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도 보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엘리트 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금융권 출신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무난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성실하고, 네, 맞아요. 사위 삼고 싶은 제 그런 친구들 스타일의 중에 분들. 진짜 은행 간 애들은요, 다 독특하고 개성 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쪽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각 네. 산업군별로 조금 성향이 다르죠. 진짜 그게 성향이 다른 것 네.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계신 분인데 HSBC 5년 일했는데 저 골드만삭스나 여기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네. HSBC라고 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굴지의 그 외국계 은행 중에 하나잖아요. 홍콩 그쵸? 상하이 홍콩 뱅크. 상하이 네. 뱅크인데 네. 거기서 이제 같은 외국계니까 골드만삭스나 네. 여기를 옮기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어떠냐 좋죠. 가실 수 있으면 네. 가실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파트로 어떻게 가실 건지 지금 경력이 어떤지를 제가 사실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요런 그런데. 분들은 제 생각에 오늘같이 우리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헤드헌터 이력서 가지고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헤드헌터 분이랑 상담을 하시고 자신의 이력서를 줘보시고 또 좋은 기회를 찾으시면 네. 이런 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그거만 딱 보고 이거 가는 게 좋아요, 아닌 게 나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 어렵죠. 네. 금융권에서 전문대도 뽑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가 뽑습니다. 있기 때문에 뽑히실 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전화를 조금 받아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 방송이 참 채팅창이 엄청난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헤드헌터 상담받는데 얼마인가? 헤드헌터 상담받는데 얼마예요? 그거 진짜 궁금하네. 상담비 안 받습니다. 네. 그럼 이게 상담비를 안 받아. 보통 서치펀마다 받는 인터뷰 피라고 그래서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받아야 되고. 네. 비쌉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안 받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저희는 기업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한테 소개만 시켜주면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으시는구나.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구직자한테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네, 거죠? 안 받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어떤 스펙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QL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공짜인가요? 지금 공짜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헤드헌터님이랑 어떻게 상담할 수 있어? 네. 보통은 그 헤드헌터 분들한테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해 놓으시면 네. 그 관련된 자리가 진행이 되면 전화를 드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회사에서 어떤 자리를 뽑고 연봉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런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네. 상담을 하죠. 리안트님이 네. 외국계 보험사 네. 지점장 12년 했는데 밖에 나오면 닭특입니다 하시는데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은행권 맞아요. 분들이요. 사업을 잘 운영하실지 몰라가지고 나오시면 그렇게 다들 치킨 가게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은행 나오면 치킨 가게가 이게 무슨 하나의 길이냐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쪽 업계들만 해도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뭐 다들 다 그렇다고 이게 생각하시는 필요는 왜냐하면 없어요. 사실 금융권은 ERP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라고 하죠. 네. 그 ERP를 하게 되면 많이 주잖아요. 퇴직금을. 다른 직종에 비해서. 퇴직금 그래서 얼마 나와요? 보통 뭐 그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CT도 그렇고 HSBC도 그렇고 뭐 그 국내 국민은행도 그랬고 우리은행도 그랬고 나올 때 명예퇴직들 하실 때 뭐
36개월치를 준 데도 있었고, 예, 월급 36개월치를 미리 선납을 해서 위로금 쪽으로 준 곳도 있었고, 그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 금융권들은 점점 이제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신다기보다는 개인 비즈니스로 많이 가셨죠. 그래서 닭집을 많이 하신 거예요. 커피 전문점도 많이 하셨어요. 커피 전문점 많이 하시고 파리바게뜨도 많이 해요. 빵집, 치킨집 여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또 항상 사업이 또 잘 되지만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여러분이 그냥 따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저희가요, 요런 걸 좀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은행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저희가 먼저 들어보고, 너희 나름대로, 이렇게 은행권을 준비한 사람은 요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좀 같이 들어볼 거고요. 들어보고 나서 할 일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의 전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좀 받을 건데, 제가 잠깐만 준비할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2초.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다음 주엔 어느 쪽 하시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은행 2014년 하반기 공채에 지원하게 된 정직한 남자 서은환입니다. 평소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저의 성격 덕분에 이런 과분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은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36초를 준비하셨어요. 36초.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별로예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얘기, 이건 뭐야? 무슨 포괄적이야. 근거 없어. 정직함만 강조한 것 같아요. 상투적이고 임팩트가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장님? 일단은 음성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투나 그 내용을 들으면 정말 고지식하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직하고 그 신뢰감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지만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느리고 속도감이 떨어지고 단조로운 분들은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어요. 금융권은 물론 정직함이나 신뢰감이 기본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고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고객이라는 건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단조로운 거는 좀 그래요. 자, 저는요, 정직과 성실을 이분이 키워드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은행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라는 부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자신의 자질을 꺼내면서 거기 안에서 정직과 성실을 묻었다면 그냥 뭐 굉장히 독창적이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색깔이 부족해요 그러시는데 여기 또 굉장히 전문가들이 다 계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매주.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분 또 이게 점점 가면서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다른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2분 18초가 2분 18초. 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석 씨.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행원지원자 민홍석입니다. 전 저의 강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저는 MBC 퓨전사극 향단전에서 엑스트라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역할은 이름도 대사도 없는 노비 13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비들 가운데서도 꾸벅꾸벅 침까지 흘리며 조는 연기를 했고 이를 좋게 봐주신 촬영 감독님의 추천으로 조연 역할이었던 양반댁 도련님 2의 캐스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작은 역할이라고 소홀히 했더라면 이런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는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입행에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변의 동료와 고객에게 신뢰받는 그런 우리은행 행원 민홍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의견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요. 이분 마음에 들어요. 인간미 넘쳐요. 그런데 좀 소리가 좀 들떠 있어요. 배운가요? 재밌게 잘 푸른 것 같긴 해요. 성실함이 있기 사연이 재밌네요. 참신한 소재. 사실 우리가 소재가 참신했던 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이란 게 그래도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자기가 직접 금융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MBC와 노비와 엑스트라가 연급이 됐는데 과연 이게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스토리로 풀어가는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면접이나 1분 스피치를 할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네. 면접관들은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다 외워갖고 오시는 분들, 아까 1번 저희가 처음 들었던 분들처럼 되게 무난하고 단조롭고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런데 정말 지친다는 거죠. 중간에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딱 들어와 주면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재밌네? 쟤 뭐지? 한 번 더 들어볼까? 라는 일단 인간적인 매력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이 가거든요. 그럼 귀를 쫑긋하고 듣게 돼요. 귀가 열리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하셨어요.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금융업에서는 안 맞아요. 아, 왜요? 사실 이분이 노비 13 이렇게 풀어나갔는데 네. 사실 금융권에서의 스토리텔링으로 주제를 잡기에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지 않았나. 약간 가벼운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광고 기획사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가 마케팅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뽑았을 것 같아요. 아, 재밌는데 아니면 백화점. 네. 백화점에서 그 고객 상담을 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직종이라면 괜찮네. 매장 관리 직원이라면 괜찮네. 성격 좋겠어. 이렇게 뽑겠어요. 네. 근데 금융권에서 채용을 한다는 거는 약간 네. 금융권 색깔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약간 보수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건설업을 했는데 건설업에서는 굉장히 팀워크를 중요하고 맞아요. 상하관계를 중요한다 했는데 네. 은행권에서는 좀 보수적이기 네. 때문에 너무 또 튀는 거 또 너무 이렇게 발랄한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 게 낫다. 다음번에는 약간 창의력을 좀 더 중요시하는 일들을 또 한번 찾아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주 주제를 벌써 물어보시는데 조금만 그거 생각하고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분 더 남아있거든요. 이게 갈수록 더 잘해요, 여러분. 자, 6분 1초 이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고객과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임충일입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 하락으로 예대 마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국내 수익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원의 영업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면서 우리은행원으로서 가장 가져야 할 필요 영업 역량은 고객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관 기숙학원에서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을 때 사춘기라 예민한 학생들, 까다로운 학부모들, 그리고 학원 내외 선생님들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각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세대 간의 공감 능력으로 영업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은행 수익 측면에 기여하는 우리은행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외워서 하는 건가요? 여유가 없어요. 왠지 불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빨라요. 말하는 게 딱딱해요. 너무 긴장해서 말이 뚝뚝 끊어져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숙사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더 알아보고 싶긴 해요. 라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이분은 사실은 되게 애를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본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막 그 빠른 말로 압축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입장을 바꿔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면접관 입장에서, 인사부 직원 입장에서 좀 피곤해. 그리고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잘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라는 거를 정말 압축해서 보여준 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 성실하긴 해. 근데 뭘 했지? 라고 남는 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노비 13은 남잖아. 노비 13. 차라리 그건 임팩트가 있죠. 더. 노비 13은 그래 제 노비 13 남아요. 그런데 이분은 글쎄 점수를 주자 그러면 비제로?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티는 나는데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조금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금융 보지 쪽에 않을까요? 면접을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준비가 많이 된 분들. 성실하고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력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취업을 하는데 또 매력까지 발산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다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기소개나 1분 스피치를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그 시간 안에 내가 가진 거를 다 보여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진 매력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가진 매력, 그리고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개팅 할 때 매력이 아니라 이미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 스피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서류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네. 들어있잖아요. 이력서상에.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내면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면서 내 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서류상으로 문자상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다면화된 부분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왕에 같이 일할 사람의 그런 그렇죠. 이미지, 매드범님. 예. 그래서 저 친구 괜찮다, 한번 일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을 면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상대로 나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자리예요. 근데 채팅창에요. 근데 면접관들 왜 1분 자기소개 시켜놓고 서류만 봐요? 그러시던데요. 그건 이제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도 지금 목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게 매력이 있는지 그냥 뭔가 무미건조한지는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눈을 마주쳐야만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사람의 모든 걸 통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왜 서류만 보냐고요? 네. 1분 스피치 하려고 앉잖아요. 네. 그럼 딱 앉았을 때 그 사람의 얼굴, 네. 인상에서 풍겨지는 이미지, 목소리, 태도를 딱 보면 이미 면접관의 딱 머릿속에서는 A뿔, B뿔, A0 딱 선이 그어져요. 저 솔직히 근데 이 프로 보면서도 약간 인상으로 제가 갈려요. 얘 그어져요. 호감형이다, 안 호감형이다. 그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초에서 20초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나한테는 기준선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고 어떤 앞에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1분 스피치는 두 갈식으로 얘기해라. 먼저 앞쪽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두 갈식을 듣고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보는 거죠. 들었어. 이미지도 받고 이 서류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채팅창에서 아니 그럼 외모가 중요한가요? 그런데 저희가 늘 말씀드려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김태희를 뽑고 원빈을 뽑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들은 그냥 깔끔한, 우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깔끔하고 약간 선한 이미지, 그런 건 또 하루 이틀 만에 숨기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떤 약간 웃는 인상이나 좀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다는 거는 또 할 수 있는데, 또 굉장히 험악한 인상을 가지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면 또 뽑으시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강남역에 가보세요. 취직한 사람들 많죠. 점심 먹으러 한꺼번에 나오죠. 그 사람들 다 미남 미녀입니까? 아니거든요. 미남 미녀만 대한민국에서 취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 어떤 원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는 있을 수 있죠. 그쵸? 외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모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 자체를 미남 미녀라고 해석을 하시거든요. 미남 미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남 미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직종에 오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꾸준히 준비를 해서 온 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여기저기 다 넣어서 하나 걸리면 가지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은행을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보여요. 그럼요. 말투를 너무 많이 외우고 연습을 해서 다다다다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어느에서 중간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준비를 했는지, 너무 긴장해서 떨리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외웠는데 더듬었다고 해서 탈락, 정말 외워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했다고 해서 합격,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우는 거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운 것 같아요, 외운 것 같아서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면접을 잘 본 사람 그걸 안 외웠을까?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수백 번을 연습하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그게
처음에는 딱딱하게 똑같은 시나리오가 똑같이 딱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100번 연습하면 딱딱하게 안 나와요. 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외웠다는 거는 연습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딱 외울 만큼만 연습했다는 라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100번씩 연습하면 그거 안 외우냐? 누가 다 외우지? 외울 때 그냥 글을 보고 따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듯이 우리가 맞아.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MC라고 그러죠. 네. MC들이 어떤 그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자연스럽죠. 아.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돼요. 스피치 연습도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사투리, 이분이 좀 사투리를 좀 사투리 쓰셨어요. 영향이 좀 있어요. 사투리는 어때요? 사실 기업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금융권에서 채용을 한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현대중공업 울산이라든지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뭐 지방에서 채용을 한다. 아니면 여천이라든지 뭐 여수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역색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투리를 쓰면 분위기에 따라서 귀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서울말이 안 되는 이런 분이 억양만 아니라면. 우리 대기업의 본사들 가보면 부장님이나 차장님들 중에 사투리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엄청 내가 많아요, 뭐 이러면서.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는데 뭐 이러면서 네. 사투리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요건 이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요분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를 3번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요. 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만 네. 얘기해도 노력한 게 다 아는데 또 노력했다라는 거, 열심히 했다라는 거 누가 몰라? 여기 다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 왔겠지.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란 노력하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력서에서 빼주시면 조금 더 글이 구체적이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말이 끝나도 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분 약간 다크호스인데요. 이분 이야기 듣고 저희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전화 네. 받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전화하실 분들 저희가 요거 이야기 가지고 한 5분, 네. 한 3분 내서 5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070-7951-2411로요. 아직은 어플을 해놨어요, 여러분. 전화를 지금은 좀 온 해놔야겠다. 네.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일단 하나 듣고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을 위한 효과 만점 준비된 남자 윤효준입니다. 저는 저의 2가지 강점인 자신감과 신뢰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감은 제가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자진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대중 앞에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눈을 쳐다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다음 신뢰감입니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야 효준아 니만한 아들이 있으면 바랄 게 없겠다. 그리고 어른들께서는 사회에서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이렇듯 평소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2번째 강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신감과 신뢰감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글로벌 탑5 아시아 탑 10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채팅창에 너무 재밌는 게 어떠셨어요? 나와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톤이 좋아요. 톤은 좋아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엄청 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톤만 듣고. 내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내용 오케이. 내용은 우리도 저기 해요. 근데 톤만 듣고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소리만 들었다면 이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갔을 것 같은. 다른 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딥사를 지원. 근데 이분은 안녕하십니까 웃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톤에서 약간 느껴지세요? 웃고 얘기하는 거. 훈훈하고 깔끔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빠른 것 같긴 한데 안정감은 있네요. 네로우키님 전문가셔. 네, 치아 교정한 듯한 인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미세계가 안경 쓴 남자일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있나 봐요. 네. 나오죠. 제가 얼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인상은 약간 강타예요. 약간 여러분, 강한데 제가 이렇듯 이 인상 보시면서 평소 언행을 팁을 통해서 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네.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오면? 저의 2번째 강점입니다. 네. 평소 그리고 어른들께서는 자, 이런 인상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인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외모로 판단하지만 솔직히 목소리만 들어도 외모가 왠지 깔끔할 것 같죠?
그런 거 여러분이 했어. 강한 인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당황해서 이렇게 음성이 포인트를 주긴 했는데 내용도 괜찮았고요. 네. 네. 여러분들 음성에서 느껴지는 거 듣고 말씀들 다 호감형으로 표시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채팅창에서. 네. 괜찮았어요. 저는 이 정도 자기소개하면 채용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웃고 있어요. 네. 느낌이 네. 밝죠. 느낌이 밝아요. 여태까지 친구들하고 밝은 다르게. 분이에요. 요게 이미지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고 생각하는 이미지, 바로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요 하고 이렇게만 듣고 맞아요. 목소리로만으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서 이력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무조건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계속 실전 연습을 해보시고 남한테 좀 피드백을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왜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죠? 인사도 크게 하는데 인사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당하고 당차고 자신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그때 어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벽을 보고 화살로 꽂은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네. 아니면 약간 기복 있게 이렇게 W자를 그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말씀 안 해주신 예를 들어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 단호함을 필요로 하거나 그 수치 계산을 필요로 하거나 조금 엄격한 거를 필요로 하거나 좀 보수적인 경우들은 꽂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조금 더 유연함을 요하는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W자로 곡선을 그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직종마다 자리마다 조금씩 어투가 달라요. 오늘 또 한 번 또 이 네. 목소리 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처음부터 첫 들어가는 단어기 때문에 첫 문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습을 좀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셨죠? 이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호감의 이미지인지 꼭 룩이라는 것보다도 약간 목소리나 어떤 말에 좀 어떨까요? 또 당당함, 좀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견이 별빛 한 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별풍선 주셨는데 제가 컨텐츠를 진행하는 와중에는요 너무나 죄송하게 별풍선을 못 읽어드려요. 그런데 저희가요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퀵뷰 선물해 드리거든요. 이거 조부장님 떠나시고 나서 저희가 11시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2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5분 동안 여러분 전화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난 1분 스피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네. 모의로 시험 네.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겸이가요. 방금 저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풍선 드렸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지 않아요. 태귤님 호텔 취업은 저희가 따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서비스 업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준비한 게 유튜브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디바제시카 취업이라고 준비하시면 몇 가지 파일 중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직 안 오네요. 네. 제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네. 전화 올 때까지 읽어드릴게 맞춰보세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 도입부 2개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 어떤 분이 합격을 했을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제목이 타인과 소통하는 도전자. 학창 시절부터 저는 친구들에게 비밀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동시에 그로부터 깨우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입부예요. 네. 두 번째는 You are again. 교환학생을 3번이나 도전하던 제게 면접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작은 일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세계를 무대로 삼고자 한 첫 교환학생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 A하고 B 중에 어떤 분이 자기소개서에서 합격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2번이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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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2번, 2번, 1번. 다 제각각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우리가 답을 몰라요. 답이 어떤 거죠? 2번이에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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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많이 한 사람.
네. 그런데 실패만 했어서 전 낙오자가 됐어요가 아니고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그걸 딛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후보자한테 호감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기소개서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어? 지원을 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패도 거침없이 잘 이용하면 자기한테 그럼요.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도입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전반적인 그 서류상의 이미지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냐도 사실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소개나 심층 면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네. 요즘 인문학이 화두잖아요. 인문학 요즘 다들 인문학 얘기해요.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보다 보면 사실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생각의 깊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시구나. 쉽게 얘기하면 정말 상위권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그런데 아프대 30살인데 네. 아빠가 전화해. 팀장님한테. 말도 안 돼. 그런 사람 영어, 어딨어. 중국어, 일어 3개국어를 다 해요. 그리고 근데 해외 영업을 아, 하고 있어요. 답답해. 나 이런 사람. 근무 3년 차예요. 그런데 감기 걸렸대요. 아빠가 전화하는 팀장님한테. 어머 아닐 것 같죠?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이 감기 걸려서 오늘 회사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아이쿠야. 정말 심해. 아이쿠야.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이 사람.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리더로 클 수 있을까? 좀... 조직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뽑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대응할 수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을 수 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죽도록 아플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넘고 이미 직장 생활을 3년이나 했는데 그 분위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입생이라면 또 몰라. 아빠가 만든 거지 스펙을.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웃으시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깊이 있는 사람, 서류상으로 자격증 가지고 있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정말로 깊이 있고 생각 있는 사람, 그리고 도전정신, 도전정신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금 또 열정적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방금 끊어졌어요. 열정적으로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야기를 제가 중간에 끊기 싫어서 여러분 전화를 다 못 아니요, 받아드렸는데요. 끊으셔도 돼요. 네, 네.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물론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저희는 더 많은 걸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전화가 지금 왜 오다 말다 갑자기 아까 막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 또 왜 두려워하지 말고 1분 스피치 전화하시고 또 여러분 상담 있으시면 무료로 컨설팅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화 주세요. 자, 전화 안 오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행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마케팅 쪽에 채용을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네. 소비재 회사. 네. 주류 회사였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 주류 회사, 외국계 주류 회사인데 이 자리가 9개월 동안 사람을 못 뽑았어요. 어머, 그럼 왜 못 엄청 뽑았냐면 공적인데? 경력 3년 차인데 마케팅을 해서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된대. 어떤 성공적인 경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 스카이 출신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탑 10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네. 그리고 마케팅 경험 3년 차, 네. 그리고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BTL, ATL 해서 마케팅 용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고, 근데 경력 3년 차가 무슨 성공적인 마케팅 그래, 경험을 갖고 있을 수 말이 있겠어요. 돼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사람을 못 찾았어.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왔어요. 사람 좀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아? 9개월 동안 못 찾았는데 시장을 다 그러니까. 훑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사람들은 다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전화를 이제 하고 네. 이제 결정을 했어요.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 날
3명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여리여리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 소개를 받았는데 네. 그 지원을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요거 얘기 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1분 스피치 도전하시겠어요? 아니면 상담 내용이 있으신가요? 1분 스피치 도전하겠습니다. 와, 도전. 이 목소리 이거 좋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긍정적입니다, 이분. 지금 약간 떨리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1분 조금 뭐 넘더라도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할 얘기 다 해주세요.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네, 네. 시작하시죠. 네. 똑소리 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2015년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과도 같은 인재, 스마트빈입니다. 저는 2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정입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이지만 인문학 마케팅 경험, 인문학 경제 관련 도서 정독, 그리고 금융 마케팅 동아리 활동, 그리고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언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채널 기능입니다. 대학교 시절 멘토링 활동,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언제나 소통하고자 스스로를 낮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기능을 바탕으로 언제나 땡땡 은행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 장착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금융인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장착하고 최고의 은행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1초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네. 금융 동아리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아리 예. 활동을 하셨어요? 학교에 있는 이제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끼리 각 분야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냥 마냥 이제 준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듣고 또 최신 정보도 얻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에 임했습니다. 멘토링 활동은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논문을 쓰는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해준 한 과정에서 저 또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하시면서 얻으신 게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다른 이제 후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때론 한편으로는 저도 준비도 많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지원하셨어요? 우리 회사에? 처음에 은행이라는 곳이 좀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점점 이제 관심을 넓혀가면서 꼭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이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누나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영향을 제가 또 많이 받아가지고 은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한 가지 네 중간 질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고객이 그 은행원이 고객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이 필요한 거 아시죠? 고객이 또 우리가 제공하는 걸 고객이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력이 필요한 거 아실 텐데요, 그렇죠? 네? 영업력이요. 예. 자신의 영업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영업력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제가 지원하는 은행에서 무작정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점에 찾아가서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선배님들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명함을 하나씩 얻어왔습니다. 네. 사회인으로서 이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저의 용기이자 영업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네. 이 커피를 저한테 팔아보세요. 커피요?
지금 이 커피를 그의 그 대담한 네. 어떤 영업력으로 저한테 팔아보세요. 커피요. 아, 커피요. 힘듭니다. 이건 제가 물론 당황스럽게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예, 어떻게 예. 들으셨나요? 채팅창에 지금. 잘 하셨는데요. 네. 스피치의 내용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전화 주시면 조남을 제가 몰라서 바꾼다 그러면 사실 좋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금융 동아리하고 멘토링 활동 무엇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궁금증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자, 금융 동아리나 멘토링 활동 중에 하나를 주제로 잡아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얻은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줬다면 그게 더 압축적이고 매력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나열들은 하셨는데 인상적인 활동은 없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만약에 저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1분 스피치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은행 지점장님 명함을 가져가겠어요. 그 예. 은행을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은행에 지원했다. 그런데 그 기업은행의 그 지점장을 만나러 몇 개 지점을 갔었다. 좋겠죠? 뭐 중구 쪽에도 갈 수 있고 강남 쪽에도 갈 수 있고 뭐 한 두세 군데를 갖고 와서 명함을 딱 들고 이것은 제가 각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지점장님의 명함입니다. 저는 이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은행들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면서 지점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1분 스피치를 펼쳐나갔다면 좀 더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훨씬 인상적이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 제대로 못 살리셨다는 건 조금 안타깝다. 포장이 굉장히 네, 평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리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 방송을 채팅창으로 보세요. 왜냐면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날카로우시거든요. 근데 채팅창의 분들이 야, 너 되게 스펙 좋고 뭔가 잘할 애 것 같은데 포장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았어요. 좀 더 왜냐면 다양한 걸 했으니까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요, BJ님. 네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네네. 저는 그냥 이게 취업 준비생은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은행에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근하고 있다가 방송 보고 있다가 네, 옛날 생각이 잘하셨어요. 나가지고 한번 해봤네요. 네, 너 잘하셨어요. 은행 생활 그리고- 어떠세요? 은행 생활이요? 네. 근데 제가 은행에 들어와서 좀 느낀 게 있는데 네. 항상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네. 예금 상품만 준비하잖아요. 네. 대출도 상품이 있다는 걸 제가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어, 그게 굉장한 팁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출도 상품이 있다. 네, 원래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예금하고 그렇죠. 대출 이자로 그렇죠. 차익으로 먹고 사는데 네. 대출에 대한 어필을 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좋은 왜냐면 팁이네요. 오, 진짜 그건 좋은. 왜 현장에 내부에서만 계신 할수 분이시라. 있어. 그러니까 대출에 그리고 대한 실제로- 팁을, 네. 네, 더 실제로 말씀해 제가 또 전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당시에 우리은행은 제가 면접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는 우리은행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들었어요.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진짜 다 보여줬어요. 이 정도의 용기는 있다고. 그때 오. 면접관님들이 정말로 인상 깊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따로. 아, 이거는 이제 안 잊어버려요. 한두 번은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계신 최소한의 그 분들에게는 좋은 팁. 보인다는 진짜 거. 좋은 팁이다. 예. 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더 은행권에 오히려 취업을 하신 분이 저희랑 해주시니까 더 신뢰감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은행에서도 근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과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과는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렇지, 거는 정말 좋은 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여기서 최종 면접을 한 3번, 4번 떨어져가지고 아.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친구들이 맨날 스펙 중요한 거 아니냐. 좋은 대학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뭐 실제로 스펙 까드리면은 네. 그냥 지방 국립대 나왔고요. 네. 토익은
거의 900선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금융 자격증은 소위 말하는 준비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금융 3종 갖고 있고, 네. 경제 토익 하는 뭐 테스트 그것 좀 갖고 있었고요.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네. 그 정도는 갖고 가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뭐 꼭 서울에 무슨 좋은 대학을 나야만 좋은 그럼요. 데를 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그렇지 거 않아요. 말씀해 주셨고 은행분들 분위기는 어때요? 어떻게 일 재밌게 하고 계세요? 복불복입니다. 말을 아끼시는군요. 역시 현명한 네. 일단 은행원 입사하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죠. 여유가 생기기 아, 때문에. 제가 야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는 네.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굉장히 귀중한 소스를 저희한테 그럼요. 정말 주셔서 중요한 자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퀵뷰 드리고 싶으니까 방명록에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퀵뷰 바로 싸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좋은 팁 주셨어요. 아, 이게 이런 분이 전화를 주시니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 내용이었어요. 아까 네. 지금 전화가 들어와서 끊었었죠? 네. 전화 들어온다. 네, 전화 좀 일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1분 스피치 하시면 됩니다. 아, 이분 씨. 아, 근데 저는 군인이거든요. 네? 군인. 군인. 네? 군인이라고요, 군인. 군인. 네. 네, 군인인데, 네. 군인인데, 제가, 요즘 사람들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네. 심심해서 이거 보는 도중에 이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럼 그걸 1분 안에 혹시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임팩트가, 네. 잠깐. 그러면 지금 군인이시면 네. 직업 군인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네. 일단 그것보다는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생각을 스피치로 해서 말씀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그래도 이게 저희가 다른 분도 전화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1분 안에 정리해 주실 수 있죠?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네. 자유를 지켜낸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은 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기밀성을 일으킨 난침 전쟁입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돌아보면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불법 기름 남침을 감행하여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말에는 낙동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련의 불참한 가운데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전쟁의 즉각 중지와 대한민국에 대해 군사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하여 16개국의 전투부대가 유엔군의 이름을 참전하였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둘 때 대구 국방에 이르렀습니다. 1950년 8월 초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북한군은 8월 16일까지 북한을 점령한다는 목표 아래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일대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1대 이상 설전을 치르며 낙동강 방어대 끝까지 사수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6.25 문제에 평소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 열정이 정말 저희가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일과 쓸 수 있게 분명 이런 열정 있는 분은 또 이런 분으로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라.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1분 스피치 준비하셨나요? 금융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AI CPA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공부하시네요. 네, 그 AI CPA가 외국에서만 되게 유망하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자격증으로만 쓰이는지 아니면은, 유용하게 국내에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AICPA를 따시고 나셔서 사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증권업에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증권에? 지금 수도권 4년제라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CPA 부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네. 아유,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왜냐면, 경영학과를 만약 지금 나오셨나요? 네, 지금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나온 거는 다 똑같아요. 솔직히 뭐 서울에 뭐 스카이를 이런 건 다 거기야. 그런데 거기에 AI CPA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로 회계 정보에 대해서 영어로도 풀어낼 수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회계펌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일단 한국 CPA와 AI CPA는 등급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하기는 못하지만 AI CPA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계에서도 그 어드바이저리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컨설팅 부분에서만 일을 하셔야 돼요. 실제 회계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실 수가 없고 감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 회계사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ICP는요, 그럼 이런 분들이 필요가 없냐? 절대 있어요. 왜냐? 이런 분들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컨설팅 회사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회계와 관련된 일들을 풀어내시는 거고, 또 영어와 관련된 일에 재무 일이 있다면은 그런 회사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회사의 재무 부서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AICPA를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AICPA는요, 사실 이제 국내 기업도 국내 기업이지만 외국계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그 AICPA를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초기에 그 국내 AICPA가 도입이 됐을 때 초기에 따신 분들은 사실 회계법인에 많이 들어가셨었고요. 그 거의 이제 그때는 AICPA가 귀했기 때문에 희소했었기 때문에 그 연봉도 사실은 국내 KICPA만큼의 연봉선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KICPA도 많아지고 AICPA도 많아지면서 상호 이제 업무 영역이 좀 모호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나눠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다국적 기업에서는 AICPA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CPA를 공부를 하신다면 그 언어 부분, 영어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부분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사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으실 것 같아요.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또 증권사도 사실 외국계 증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어요. 따실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 AICPA를 가진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AICPA 일을 하면서 영어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고 만약에 있다면 엄청나게 고속 승진합니다. 왜냐면 너무 없으니까. 어학 부분을 조금 더 첨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경력성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AICPA요. 망설이지 마세요. 돈 좀 들고 괌 가서 보시죠, 시험. 따셔야죠. 네, 저 몬타나주 가서 보고. 그러세요? 그거요. 딸 수 있을 때 따 놓으세요. 나쁠 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공부하세요. 네. 자, 오늘은 뭐, 전화는 6.25 한 푼 조금, 6.25 한 푼 참은 저에게 좋은 재미를 좀 중간에 주셨고. 아니,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장난 전화 같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웃기가 너무 죄송하고요. 요 한 번만. 제가 외국계 지점장 8년차인데 증권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동이 있나요? 수요도요. 명퇴 준비 중, 나이는 38살, 금융 자격증 3개예요. 수상 경력도 있고요. 업적 당성률은 제가 먼저 이렇게 하시겠는데.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에 헤드헌터 분과 직접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만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기가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오늘 방송 11시가 이제 됐어요. 오늘 참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알찬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시청자분들의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이럴 때 제가 약간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요. 네, 6.25만 기억나요.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아까 결론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분이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소비재 경험도 없고 소비재 마케팅 경험도 없고 이분은 보안 쪽에 마케팅을 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봐서 뭐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했던 경험도 없고 보안이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분이 됐어요. 왜요? 왜 될게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던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였는데도 9개월 동안 빈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까탈스럽게 구웠을 때도 불구하고 이분이 됐다. 이분이 주류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분이 술을 잘 마시나? 아니요.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호프집 맥주를 주로 수요를 하는 이 맥주 회사였거든요. 네. 맥주를 많이 수요를 하는 그런 그 강남의 호프집이나 음식점들을 다니면서 본인 시장 조사를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왜 이 맥주를 마시는지, 아니면 이 맥주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왜 이 맥주를 안 선호하는지, 선호하지 않는지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설문을 해가지고 통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요. 만약에 우리 우리 이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얻어냈다면 이것들이 다 자기한테 자산이 될 텐데. 아까 은행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지점장 명함 들고 갔다고 하신 분이 있으셨죠. 면접에 합격이 되죠. 왜?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뽑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뽑아놓으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그럼요. 또 안에서도 계속 승진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열이 없으면서 나 이력서 100군데 넣었는데 100군데 떨어졌어.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금융권 2탄도 해주세요. 뭔가 더 부족해요. 이러시는데요. 네. 또 저희는 사실 아주 엄청 딥하게, 왜냐면 여긴 금융권 자체만을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딥하게 들어가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채팅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한테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방송이 하시는 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올려주셨던 후기를 좀 올려주시는데, 요거 좀 부부장님이 이제 방송 이제 한 6번 나오셨죠. 6번, 네. 7번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좀 채팅도 좀 읽고 마음에 드는 것 좀 읽어도 좀 주세요. 아니 그래도 오늘 너무 진지하게 참여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 채팅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대호님 별빛선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조금 중간중간 채팅창 읽어가면서 네. 고민하시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BJ로 약간 성장하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시고 감사하고, 1235678 요 분이 네. 지난번에 그 회사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좋은 방송 좋았고, 자주 볼 네. 걸 그랬어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이 좀 소문내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러분과 너무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본부장님이 BJ 하시면 자기가 열혈다겠다는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본부장님 밖에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남아 다음 계시는 주에 분들, 뵙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 제가 퀵뷰 채팅창에서 바로 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즐겨찾기 하고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름 지원을 안 해요. 맞아요. 영어도 토익 600 이상 이러면 토익 550인데 이름 지원을 안 해요.